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화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의원님이 항상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하면 12월 3일 이후로 항상 앵그리 저 상태에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 맞죠? 그렇죠. 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뭐 부모가 오직 저에게 남겨준 것은 몸뚱아리 하나였는데 예. 그 몸뚱아리를 죽여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그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해서 예. 정권을 잡은 그걸 갖다가 이제 특검으로 만들 때 그 예. 심정이 정말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이렇게 보수가 허무하게 무너지는가. 예. 그래서부터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울분과 분노를 예. 삼키지 못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여러분 당신 특히 앵글이라고 또 뭐 어느 날부터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렇죠?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예. 오늘은 무슨 일로 앵그리 하셨습니까? 저는 딴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체로 흥한 자 세체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에서 그 중요한 대통령 임명직 인사의 모든 임명장을 이렇게 전수하는데 옆에 수발을 드는 사람 바로 최동석이에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오늘은 앵그리입니다. 예. 어제 뭐 근데 어제 사과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국무회의를 갖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이렇게 뭐 국민들에게 이게 생중계한 적은 없잖아요. 없죠. 어제 처음이에요. 예. 그 국무회의를 마치는 마지막 대목에서 자신이 발언 신청을 했으면은 예. 지금까지 지금 언론 매스컴에서도 그냥 이번에 부적절한 과거의 언행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대통령 앞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정 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 예? 아 세상에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이 국민을 지금 현재 조롱하는 겁니까? 갖고 노는 겁니까? 이 사과가 아니라 일종 조롱으로 들렸단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전 국민들에게 가시한 거예요. 오, 그 얘기는 의원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반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대통령은 나한테 아무렇지 하지 못해. 오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 어제 그 사람이 마지막 그렇게 국무회의 마지막 그 종결하기 전에 예. 종료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했으면은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로 국민적 논란이 이루어지고 비판이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예. 예?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지만 발언권을 준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러면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과거의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진정 어린 어떤 그런 사과와 사죄를 구하는 어떤 그것도 아니고 세상만사 모든 일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 거의 막말로 이렇게 난사를 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뭐 자신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어제 그 국무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제가 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손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손을 다 잘 보면서 경실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이런 거는. 자 일단 그 최 처장이 어제 국무회의 이후에 4시간 반 만에 서면으로 추가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 거기는 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당위의 측면에서는 경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놔두고 갈 것 같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민 여론을 결코 마지막에는 무시 못할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예. 국민 여론에도 지금 현재 적합하고 부합하지 않는 인사 핵심처장이라는 걸 예. 다 이제 검증이 이루어졌고 민주당 내에서 또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 내정으로 가장 큰 분란의 한마디로 원흉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친정집 거대 입법 걸린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현재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무슨 친문이 있고 친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친문을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지. 예? 예.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이번 8월 2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그 찐명인 예?
정청래 박찬대 지금 의원이 그렇게 경합을 벌리고 있지만은 예. 이 경합이 끝나고 나면요. 예. 이 아무리 친명이라도 이게 경선 경합은요. 아. 경쟁은 예. 부모 애비 자식들 간에도 이 권력 투쟁에서는 온전하지 못해요. 내부 권력 투쟁. 그러니까 이 결론은 오지 않는 검이 만들어집니다. 그 검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런 이제 최동석 이런 사람이 또 한 몫을 크게 할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뭐 그래도 안정적이고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을 고려하고 외교 안보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예. 저도 뭐 처음에 점수는 후하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이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되더니 많이 달라졌다. 예. 이거 국민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긴 사람 인사 검증에 문제 있다는 거 솔직하게 시인하고 예. 경질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질을 할 거로 예상하시는 거죠? 저는 한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최근에 앵그리의 대상이 국민의힘이 아닌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앵그리의 대상이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화가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내다 지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예. 왜 저 친정집 그냥 맞아요. 보수의 본사인 국민을 왜 제가 비판하고 비난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처럼 이 보수 진영 국민의 힘을 갖다 애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 예. 없어요. 다른 의원님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 자신 그냥 드루킹 특검 잡고 난 뒤에 정치 보복 때문에 내가 두 번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예. 내가 오직하면 다른 당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 그래도 이 당이 잘 돼야 된다고 난 그 출마도 나 자제했던 사람이에요. 예. 백의종군으로. 예. 그런데 왜 비판을 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고 정확하게 8년 만에 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우리는 탄핵을 맞이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재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예. 그 우리는 가오를 갖다가 제도를 이걸 반성하고 또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 3년 전에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먹은 식으로 국민들에게 또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국은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그러다가 예. 대통령직도 날려버리고 예. 또 자신을 만들어진 국민의힘이 보수가 개멸되기 일보 직전에 예. 이 난파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화되고 자정 노력을 통해서 예. 당을 쇄신시켜 나가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제가 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걸 좀 짚어보죠. 예. 의원님 최근에 새로 나온 얘기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당원 가입설. 요거 이제 2022년이네요. 그때 이제 저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하고 통일교 쪽에서 뭉태기로 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예비 후보를 그냥 밀어 올렸다. 이게 홍준표 전 시장 당시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죠. 밝힌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었습니까? 경선 과정 이후에 예. 본인은 이제 국민 여론에서는 한 10% 가까이 이겼는데 이겼잖아요. 당원에서 졌죠. 결국은 당원에서 됐잖아요. 이 당원들은 결론은 당협위원장, 현역위원 내지는 원외위원장으로 구성된 이 당협위원장의 일정 부분 영향력이 미켜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졌다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절체부심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자신의 약한 고리 그러니까 당내 조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 그러면은 이런 신천지 교인 같은 사람들이 예. 당이 돌아왔으면은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예. 이 사람은 우리 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허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정당에서 당원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한다고 보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걷어내야 된다.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봐요. 원래 이게 뭐 통일교든 이런 신천지 흔히 말하는 이달이라는 이런 종교단체 입장에서도 큰 선거 대통령 선거나 총선 이런 때는 자기네들의 그 절대적인 결집된 그런 어떤 예. 신앙적 그 결합체를 가지고 예. 특정 후보를 갖다 당선시킬 수도 있고 떨어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와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지금 왜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얘기하냐 그건 뭐 변론을 하고 이거는 지금 그렇지 사실 자체는 않아도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일정 부분 어제 제가 오죽하면 당시 당 사무처에 예. 그럼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때 예? 사무처에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 10만이 들어왔다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가 이야기했다는데 예. 실제 그럼 그때 그러면 우리는 딴 거 확인을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 책임당으로 들어왔으면 한 달에 1,000원짜리 당비를 냈는지 예. 그렇게 하면 그 당비가 확 그때 늘어난든지 근데 그런 일 있답니까 없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사무처 요원을 갖다가 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만났어요. 예. 그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럼 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그 뒤에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은 예. 물론 바로 그 시점으로 이렇게 그래요? 당비가 팍 늘어난 건 아니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이 설은 있어요 분명히. 설은 있다. 저도 큰 선거에 선거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예. 통일교 관계자랑 뭐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제안해오고 항상 그래요? 뭐 그런 게 허다했어요. 예. 근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결론은. 왜 안 돼요? 민주당도 그러면은 과거 통일교에 뭐 어떤 그런 제안 없었습니까? 그 선거를 치르는 핵심 역할 담당자들은 예. 그 다 그런 표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결론은 어떤 게 왜 문제인 건데요, 그게? 당에 그러니까 우리 당원도로서 예. 그 결론은 국민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쪽은 진보 영역, 한쪽은 보수 영역이면 어느 당이 건강하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면서 상식적인 예. 그런 정당 정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느냐 이걸 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특정 뭐 종교 세력이라든지 특정 이제 팬덤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예. 그 사람들 이 진영에서는 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적 상식선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안 나와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단체가 어디든지 간에 어떤 특정 세력과 이념과 결합돼 있는 단체들이 왕창 들어오면은 당이 그쪽으로 쏠려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이 건강한데 그러면 어느 국민이 예. 이번에 홍 시장 저 발언 내용으로 홍 시장은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 저 홍 시장이 저런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그럼 국민의힘은 야 통일교도 저거 뭐 자기네들이 이끈 사업을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선에 큰 역할도 했다 그러고 예. 신천지 뭐 이만희 교주도 10만 교인들 가지고 국민의힘에 또 역할을 했다 그러고. 예. 그럼 저놈의 당은 뭐 하는 사람들로 모인 사람들이야. 예? 의원님 혹시 그들의 영향력을 실제로 경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시구나.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예. 다만 큰 선거를 저도 큰 선거를 치는데 예. 뭐 큰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유혹에 예. 절대 이 사람들은 표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면 안 왜 된다. 2단입니까? 왜 2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아끼시는 겁니까? 뭐가 있긴 있었네요. 제가 끝나고 한번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좀 비슷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한길 씨 있잖아요. 예. 본인도 또 10만 명 당원 얘기하는데 오늘 저 조선일보인가요? 정치면 기사가 제목이 이래요. 국민의힘 당대표 면접 보겠다는 전한길, 응하겠다는 김문수, 장동혁. 요게 아마 기사 제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다른 저 보수 유튜버들이랑 콜라보 하는데 저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 간다던가. 저 앞에 한 이야기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잖아요. 내가 결국은 예.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 정국에서 그 엄동설안의 아스팔트 위에서 예. 예?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나는 그렇게 목 놓아 외쳤다. 예. 그래서 나의 유튜브 이 시청자들도 이만한 기반이 있다. 이만한 표가 없다. 표가 있다. 예. 결론은 예. 그래서 10만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 표 쫓아 가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자신들이 예.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대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그런 정치적 행위에 호응해가지고 또 당권을 가졌다. 예. 그 당권이 제대로 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당권이 되겠는지 상식적인 당권이 될 것인지 그러면 예? 진정한 또 다시 우리 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그런 야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날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그런데 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나 장동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과는 좀 멀어지고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 이쪽으로 당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은 지금 현재 독주를 합니다. 정권 초기에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소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쇼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보십시오. 독주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제1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절대 권력이 독주하지 않게끔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유일한 겁니다. 이 견제력을 상실해 버려요. 니들은 한마디로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건강하게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바로놔야 된다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뭐잘 아시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답답해 미치겠다, 화가 난다 이런 이런 거죠. 말씀이잖아요. 이제 누구보다도 핵심이라는 거는 정말 자신의 가족을 뺏겨내고 쇄신은 자신의 뼈를 가루로 만드는 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 당을 변화쇄신시키라 그 이야기예요. 앵그리 성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